안녕하세요. 빛골전기학원의 신민재 강사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할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는 애자를 할 건데요. 일단 제 생각에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애자랑 지선이랑 이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생각입니다만 1장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애자를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선에 대해서 할 거고, 세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도에 관련돼서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2차 기사 실기시험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굳이 중요한 도로 말하면 아까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집중 있게 이 과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애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애자라고 있어요. 자, 일단 애자는 욕이 아니고요. 일단 애자를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전 항상 이렇게 적어드려요. 애자 하면 이 애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항상 전 애자는 이렇게 공부했거든. 절연, 그 다음에 저항체,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애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자라고 하고도 좋지만 애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연, 저항체라고 합니다.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시게. 자, 갑시다. 애자니까 절연, 저항체라고 했죠? 절연이래요. 우리가 절연이라는 단어는 전기를 배우지 않으시더라도 알 거 아니야. 전기를 흐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절연과 접지는 다른 거죠. 절연은 아예 전기를 흐르지 못하는 게 절연이고, 접지는 대지로 흐르는 게 접지인 거고, 그래서 절연과 접지는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얘는 무슨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럼 쉽게 말하면 애자라는 건 딱 저것만 보더라도 전류를 혹은 전압을 아예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게 애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편할 것 같아. 근데 이 애자라는 녀석은 우리가 하는 역할이 큰 타이틀로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 몇 가지? 두 가지가 되어 있다고. 그때 그 두 가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기계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가 전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자는 이렇게 기계적 측면과 전기적 측면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먼저 잠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여기에 지지물이 있고 이렇게 지지물이 있어. 이렇게 지지물이 대지에 가설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이시면 이렇게 R상, S상, T상이 완철 위에 전선 세 가닥이 지나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완철과 전선 사이에 정확히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알겠죠? 그걸 우리가 애자라고 하거든요. 꼭 오늘 가셔서 한번 봐봐야 돼. 지금도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있죠? 이 완철의 절반을 쪼개가지고 이 부분만 좀 크게 도식화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크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보통 완철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비유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완철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 딱 쪼개가지고 완철 반 부분만 그림을 그려본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완철을 위에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다.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도자기 모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자, 그림은 좀 소지럽지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본 적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핀이라고 하죠. 핀이 뭡니까, 여러분들? 박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핀을 우리가 완철에다가 쇠파이프처럼 이렇게 탁 박아놓은 형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도자기 모양처럼 감아 올린 형태를 우리가 장석자기, 이런 표현을 쓰거든. 우리가 도자기 모양처럼 우리가 자기 현상으로 만들어서 장석자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 장석자기를 통해서 완철인 여기다가 핀을 딱 박은 형태를 우리가 앞으로 이를 뭐라고 하냐면 핀애자라 그래. 뭐라고 하나, 여러분들? 핀애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긴 해. 알겠죠? 그러면 방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애자 같은 경우에는 절연체이고 무슨 성분도 가지고 있다? 저항 성분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애자는 기계적과 전기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먼저 한번 기계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제가 아까 완철 위에 전선이 있고 전선과 완철 사이에는 애자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현재 완철이 있고 위에 전선을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애자 위에 이런 식으로 전선이 걸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선을 애자와 함께 바인드 선으로 정확히 우리가 잡아줘. 제가 방금 뭐라 그랬지? 잡아준다는 말 썼나요? 제가 지지물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바람이 분다 그랬죠. 어디 방향에서도 바람이 불 줄 모르는 풍압파 중에 불다 보니 전선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 되겠어요. 평상시에 바람만 불 때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애자는 바람이 불더라도 그 전선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애자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측면으로 본다면 애자는 무슨 역할을 한다? 고정이야. 뭘 고정시켜준다? 전선을 고정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항상 기계적 측면을 볼 때는 이 애자 역할은 우리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누가 애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선을 고정시켜주는 거야 이렇게라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정이고요. 그럼 만약에 전기적 측면을 본다면 봐보세요. 전기적 측면을 본다면 이렇게 현재 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보자고. 알겠죠? 그러면 이 전류가 전선을 타고 그리고 그 전선을 타고 와서 여기에 애자를 타고 그 애자를 타고 와서 이번에는 완처를 타고 와서 이 지지물을 거쳐서 대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애자는 절연 성분이고 저항체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뭐지 하고 딱 지짐을 딱 맞는 순간 어머 내 몸에 전류가 잘 흐르고 있네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난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자라는 녀석은 전기적 측면으로 본다면 사람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고 지지물의 강도도 보강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애자가 갖춰야 될 전기적 측면은 뭐다? 절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전기적 측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절연이라는 걸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 말해야지. 애자는 고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누구를? 전선을 고정시켜주고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해주는 절연 물체야. 이러면 성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애자는 기계적 측면으로 뭐다? 고정이고 전기적 측면은 절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애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핀 애자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러면 제가 좀 더 부가적인 설명 좀 드려볼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애자라는 녀석은 절연 저항체라 그랬죠? 그럼 어떤 간에 얘는 현재 우리가 절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 중에 우리가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 우리 여기 보시면 얘는 저항이라 그랬죠?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아리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기사나 사법 기사 수준에서는 4가지의 저항이 존재해요. 한 번만 따라해줘. 몇 가지가 존재한다고? 4가지. 가자.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첫 번째 오늘 배우시게 될 절연 저항이 있어.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절연 저항. 그리고 부하를 달게 되면 지금 이게 부하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제가 저번에 그랬죠. 저항이라는 건 모든 도선, 모든 물체에는 항상 100% 뭐가 존재한다 했지? 저항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안에 부하에도 뭐가 존재할까?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 왜냐하면 코일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 코일의 고유한 특성인 저항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로서의 저항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접지라는 것도 배울 건데 그 접지를 할 때에도 접지선이 대지에 들어가죠. 그럼 그 접지선에도 뭐가 존재하지? 저항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 그래. 알겠죠? 그리고 권선의 저항까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 그래서 오늘 배우시게 될 저항은 이렇게 절연 저항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을 일반적으로 전기를 배우지 않더라도 가장 많이 들어봤을 저항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하 저항이라 그래. 알겠죠 여러분들? 부하에 존재하는 저항이라 해서 우리가 부하 저항 이렇게 오늘 2가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설비 때는 접지 저항을 할 것이고 기기 때는 우리가 권선의 저항을 공부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딱 2가지의 저항만 기억하시게. 참고로 실기시험 보실 때는 요게 나옵니다. 전기기사 실기 볼 때는 요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포인트야. 알겠죠? 그러면 오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일단 먼저 이 부하로서의 저항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저항이니까 얘는 무슨 특성을 갖죠 여러분들? 무슨 특성? R인 거죠 어차피. 저항이니까 R 성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법칙 있죠. ohm의 법칙. R은 I분의 VE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I분의 VE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 I는 부하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부하 전류라고 하는데요. 부하 전류라고 하면 우리가 식상하죠. 내선 규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뭐라 적혀 있냐면 정격 전류라고 적혀 있어. 정격. 무슨 전류? 정격 전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전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반드시 제가 계속 하는 말인데요. 이제부터 정격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런 말도 있겠죠. 정격 전류라는 말도 있으니까 정격 전압이라는 말도 있겠죠. 그러면 정격 전압이 뭡니까? 물어보면 기준이 되는 전압이 정격 전압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전등도 부하인 거죠. 내가 딱 스위치를 온 시키는 순간 전등에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몇 볼트로 들어오지? 220볼트로 들어오지. 그럼 쉽게 설명하세요. 210볼트가 들어오는데 그럼 이 전등에 불이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지더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한 전압부가 무슨 전압이야? 전격전압이야. 즉 전격전압의 전기를 읊어본다면 전격전압이란 이러한 전기, 기계의 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진이 되는 전압을 우리가 전격전압이라 그래. 즉 220V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만약에 210V가 이 부하의 등에 들어와 켜진다고 안 켜진다고? 안 켜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전격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전격 조류니까 당연히 여기도 뭐가 들어와야 돼? 전격 전압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음의 법칙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 전격 전류분의 무슨 전압? 전격 전압. 이게 오음의 법칙이야 소리야 지금.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하의 저항을 배우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하고 있지? 애자라는 걸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애자를 뭐라 한다 했죠? 계속 절연, 저항 잘한다 그랬죠? 그럼 이 애자도 오음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 성분 자체가 무슨 성분이니까요? 저항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저항을 아까 배웠던 부하의 저항이라 하지 않고 무슨 저항이라 한다? 절연 저항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절연 저항도 똑같이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겠죠? 어쨌든 간에 저항 성분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 아까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전격 전류, 부하 전류를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절연 저항은 반드시 우리가 전격 전류, 부하 전류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제가 아까 방금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여기에 애자에 타고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지지문을 타고 대지로 계속 흐른다 그랬죠? 이 전류는 좋은 전류야, 안 좋은 전류야? 안 좋은 전류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전류의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재 얘는 절연체라 그랬죠? 근데 전류가 흐르고 있대. 그럼 뭔가 전류가 샌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앞으로는 누설전류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누설전류.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거네. 그래서 우리가 절연저항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절연저항 자체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누설전류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기시험 때 누설전류의 정의도 쓰라고 해. 그래서 누설전류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누설전류란 적어주세요. 누설전류의 정의는 절연체. 잠깐만요 봐줘. 이거 무슨 체라고 했죠? 제가 절연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절연체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 절연체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 절연체 표면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설전류라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누설전류란 절연체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 절연체 표면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설전류라고 해.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실기 때도 쓰라고 해. 그러니까 잘 보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드리자면 전기는 반복학습이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많이 보고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전기를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자리가 들어간다? 누설전류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전압, 곧 제가 전압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 이 전선은 아까 무슨 전압이 들어온다 그랬지? 전격 전압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전격 전압이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항은 그냥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이게 애자니까 절연 특성을 갖고 있고 이 애자는 저항 성분도 있으니까 얘가 절연 저항이구나. 그리고 그 절연 저항은 누설 전류분의 전격 전압으로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지.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누설 전류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 누설 전류가 전압에 의해서 이 애자를 타고 완처를 타고 CPU인 지지문을 타서 대지로 계속 흐르면 안 좋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게. 그럼 누설 전류라는 건 키워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누설 전류는 반드시 우리가 적어야 돼만 해. 그래야 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이렇게 누설 전류가 적다고 하면 반드시 뭐는 커야 된다는 소리야? 이 절연 저항은 반드시 커야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이걸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저항이란 말만 듣고 항상 저항은 전류를 줄이는 성분이니까 안 좋다고만 생각하셔.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항상 절연 저항은 반드시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된다는 게 정답이야. 그래서 보기에 절연 저항은 낮아야 된다. 다 틀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절연 저항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항상 전류를 먼저 보셔서 이 전류는 흐르면 안 되는 전류죠. 그러니까 적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야 되니까 얘는 흐르면 안 되니까 뭘 올려줘야 돼? 저항을 올려줘야겠지. 그 저항을 무슨 저항이란다고? 절연 저항이란다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절연 저항은 반드시 커야 돼? 적어야 돼? 커야 돼. 알겠죠? 그리고 누설 전류는 커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적어야지. 알겠죠?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곧 나와. 알겠죠? 그냥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개념 식상하잖아.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비의 개념도 하나만 말씀드릴게. 이건 설비에 나오는 건데요. 그럼 이 누설 전류는 적어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이 누설 전류는 반드시
최대 허용 공급 전류에 반드시 몇 분의 몇을 넣으면 안 되냐면 현재 평상시에 들어오는 최대 허용 공급 전류에 반드시 2000분의 1을 넘으면 안 돼. 이건 설비답이야. 몇 분의 몇을 넣으면 안 된다고? 2000분의 1을 넘으면 안 돼. 일단 여기까지 한번 격해 주실래요? 알겠죠? 일단 격해줘. 이게 답이야. 반드시 누설 전류는 최대 허용 공급 전류에 몇 분의 몇을 넣으면 안 된다? 2000분의 1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또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제 나 안 지우잖아. 쓰느라 정신이 없네. 어차피 대답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면서. 자, 봐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제가 등가 회로로 한번 바꿔볼게. 등가 회로라는 건 복잡한 회로를 간단한 회로로 한번 바꿔보자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현재 이 완철 완금은 어디에 박혀있지? 대지에 박혀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원래 대지 자체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위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전위가 0인 거죠. 그럼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죠. 그럼 얘가 똑같이 대지에 박혀있으니까 이 자체를 지금 현재 전부 다 뭐라 봐도 되겠죠? 대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지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완철 완금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 완철 완금을 그냥 이런 식으로 대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알겠죠? 지금 얘가 그냥 대지라고 보자 이 말이야 이제는. 왜? 대지에 박혀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대지라고 한번 보자고. 근데 사실은 지금 얘가 뭐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완철인 거야 지금. 근데 완철을 지금 뭐라 보자고 여러분들? 대지라고 보자고. 얘 대지자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완철이 대지에 박혀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가 대지에 박혀 있으니까 이 전체 CPG도 대지에 박혀 있으니까 얘를 전부 다 잡지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지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 완철과 같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전선이 어떻게 여러분들 나란하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전선과 대지 사이 항상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애자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무슨 성분이라고? 저항 성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항이라는 등가래를 삽입해도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애자가 하나만 달리는 게 아니죠. 완철 위에 전선이 몇 가닥 있지? 3가닥 있네. 그럼 당연히 애자도 몇 개 있어야겠어? 3개 있어야겠지. 그러면 여기에도 저항이 몇 개 있다 여러분들? 3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로로 구성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앞으로 우리가 저항 성분이니까 얘를 R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공부하셔야지. 이렇게 회로를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애자는 직렬로 설치되어 있는 거야?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거야?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병렬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항상 회로를 구성할 때 병렬로 설치가 되어 있고 병렬로 회로가 해석이 된다면 항상 우리가 역수를 취하는 게 편해. 그래서 항상 역수를 취하게 되면 R분의 1인 거죠. 이걸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꼭 배우겠지만 저항의 역수를 앞으로 우리는 콘덕턴스라 그래.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콘덕턴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식 명칭으로는 누설 콘덕턴스라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장에 배우시게 될 설로정수가 있어. 지금 제가 뭐라 그랬지? 설로정수라 그랬죠. 그러면 현재 설로는 항상 뭐가 필요하지? 지지물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지지물과 전선이 들어갈 때 그 전선로를 구설할 때는 정수가 필요하다는 소리인데 그 정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뭐라고? 누설 콘덕턴스야.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전선로를 딱 구설하게 되면 무조건 정수 중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콘덕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리고 이 콘덕턴스는 직렬이다 병렬이다? 병렬로 해석돼. 누구랑? 대지랑 전선 사이에는 항상 뭐로 해석된다? 병렬로 해석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설로정수는 RLCG라고 있어. 몇 가지가 있지? 4가지가 있는데 지금 벌써 하나 배웠잖아. 지금 이제 뭐 배웠어? G 배웠잖아. 그리고 하나 더 배웠죠? 저항도 배웠잖아. 모든 도세, 모든 물체에는 전부 다 무슨 성분이 있으니까? 저항 성분이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2장 때 뭐만 배우면 돼 이제?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만 배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애자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림은 또 있죠 이제. 여기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실기 때 필답형으로 나오는데요. 이걸 물어봐 한 번씩. 애자의 뭐? 구비 조건이라고 있어. 뭐가 있다 여러분들? 애자의 구비 조건.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구비 조건은 다 외워야 돼. 우리가 전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 있었죠? 유비도 기계값 내신 있었잖아. 그것처럼 애자도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라는 게 있어. 요것도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나오니까 머릿속에 이빠이 외워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좀 사투리가 안 나오는데 사투리가 잘 나오네. 흥분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애자의 구비 조건 외우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방금 이 수업을 잘 들었다면 우리가 4가지 이상을 쓸 수 있어. 가보자. 첫 번째입니다. 이 애자라는 건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절연 성분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전압의 종결, 즉 전압이 높고 낮음에 따라 애자도 크기가 달라지겠지. 그럼 애자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소리는 크면 클수록 절연이 높다는 소리죠. 그럼 당연히 작으면 작을수록 절연이 낮다는 소리잖아. 이 경질작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크기도 달라지죠. 그걸 우리가 내력이라는 표현을 써.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까? 애자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 중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절연 내력이라고 하지. 이 절연 내력은 커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커야 되죠. 책 보지 마봐. 내가 한번 이해시켜 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절연 내력은 커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럼 또 이 절연 내력이 크려면 이 애자의 자체의 표면에 약간의 미세한 전류라도 흐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 약간의 미세한 전류를 뭐라 한다 그랬지? 누설 전류를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이 누설 전류는 커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누설 전류는 어쩐다? 반드시 적어야 돼. 맞아? 그러면 이 누설 전류가 적다는 소리는 애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분 중에 무슨 성분? 저항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저항을 무슨 저항이란다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절연 저항이란다 그랬죠? 그럼 이 절연 저항은 커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커야겠죠. 봐보세요. 벌써 세 개 쓸 수 있잖아. 근데 또 있죠. 애자라는 건 무슨 측면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기계적 측면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상시 이렇게 애자는 밖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바람에 의하게 불 때도 있고 전선의 무게도 있고, 맞죠? 눈이 내리게 되면 전선에 눈이 쌓이게 될 텐데 그 하중으로 인해 애자가 끊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계적 강도는 좋아야 됩니까? 안 좋아야 됩니까? 그러죠. 이 기계적 강도는 반드시 좋아야겠지. 봐보세요. 일단 수업만 잘 들었으면 여기까지 쓸 수 있어. 책 봐보세요. 내가 아직 적혀있나?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한국전력공사에 그대로 적혀져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기억에 그나마 하루 갈 거를 그나마 우리가 이틀, 3일 이상 간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수강생분은 어때?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외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술 한 잔 마시면 바로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절연 내력, 그 다음에 누설 전류 각각 크고 작고, 제일 중요한 건 얘야, 사실. 절연 저항은 커야 된다고, 적어야 된다고? 커야 돼. 항상 저항이니까 전류를 나쁘게 하는구나 해서 낮아야 된다 이런다고. 안 된다고. 절연 저항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는 좋아야 돼.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애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기가 있어. 지금 애자의 주변에, 여기 주변에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뭐 공기가 이 주변에 있겠지. 나중에 공기의 절연 파괴 진압을 배우겠지만 이 공기의 절연이 딱 파괴되는 순간 이 애자의 절연 내력이 툭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온도 같은 영향이나 우리 날씨가 기후가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도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비 내리죠.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야. 전기랑 비랑은 최적화로 둘이 상극관계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애자가 흠뻑 젖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리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뭐가? 습기 이런 것들 있죠. 이 습기의 영향을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게 애자가 갖춰야 될 무슨 조건이다 여러분들? 구비 조건이야.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외우셔야 돼? 5가지는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실제로 요걸 딱 쓰라고 해서 몇 점이냐면 요게 실기시험 때 4점으로 나와. 높은 것과 점수가 높아. 알겠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나한테 죽어.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애자의 구비 조건 몇 가지 쓴다? 5가지 알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애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건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솔로도 크게 쪼개면 몇 가지 쪼개진다 그랬죠, 여러분들? 2가지로 쪼개진다 그랬죠? 그 2가지가 첫 번째가 무슨 솔로 있지? 송전솔로 있잖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송전솔로. 전기를 보내준다고 해서 송전이라 그랬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전기를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전솔로라고 있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애자도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이 송전솔로와 배전솔로에 따라도 애자의 종류가 나눠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송전과 배전 중에 애자를 뭘 많이 쓰냐? 딱 시험에 나올 것만 하자면 송전솔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얘입니다. 얘. 뭐가 있냐면 현수애자라고 있어. 뭐 있다 여러분들? 현수애자. 여러분 제가 괜히 빨간 쓴 거 아니야. 진짜 잘 나오고 시험에도 잘 나와. 그러니까 현수애자 꼭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배전솔로에서 가장 잘 나오는 애자는 2가지가 있어. 얘도.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뭐라고 하냐면 핀애자라고 그래. 핀애자. 완철에 핀 모양으로 박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핀애자라 그래. 우리 볼링 칠 때도 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핀이 박혀있죠. 볼링도 약간 그런 모양의 형태로 박혀있다고 해서 핀애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얘도 현수애자를 써. 제가 오늘 요거를 하고 애자 파트를 끝낼 거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중요해. 미안합니다만 제가 그랬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도 제가 중요하겠지만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일장에서는 애자, 지선, 이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송전설로와 배전설로 중에 송전은 제일 많이 쓰게 뭐라고? 현수애자. 알겠죠? 그 다음에 배전에서는 뭐 있다? pin애자, 현수애자야. 그럼 먼저 제가 잠깐 배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 자, 배전 같은 경우에는 이 pin애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건 옛날 말이야. 지금은 pin애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pin애자를 대체로 하는 애자가 있거든. 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 할 거냐면 LP애자라 그래. 무슨 애자라 한다, 여러분들? LP애자. 얘를 우리가 LP애자라 그래. 그럼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 또 영어 쓴다고 표정이 안 좋네. 설명해 드릴게. 자, L인가요? L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라인이라 그래. 라인. 뭐라 하는데, 여러분들? 라인. 그리고 P는 포스트라 그럽니다. 포스트. 그래서 우리가 라인, 포스트 애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라인이라는 건 알잖아. 국민학교만 졸업했으면 얘는 뭡니까, 여러분들? 선. 그죠? 선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포스트를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우체국이라 그래. 갑자기 전기에서 우체국이 왜 나와? 그죠? 물어보지도 않았겠지. 이 포스트는 우체국이 아니고 지지해주다, 고정해주다 의미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 포스트는 지지하다, 그리고 혹은 뭐 해준다? 고정해준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 LP애자를 라인 포스트애자 혹은 지지애자라는 말도 써. 알겠죠? 뭐라고 쓴다고? 라인 포스트애자를 지지애자라는 표현도 쓴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얘와 얘를 제가 한번 동시에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알겠죠?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지지물을 이렇게 세워놨어. 그러면 우리가 시야를 위에서 아래를 한번 보자 가져가자고. 우리가 하늘에서 아래를 한번 봐보자고. 그러면 전주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원형 형태로.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했죠? 말구라 한다 그랬잖아. 그죠? 말구. 제목 드려볼까? 목조일 때 말구의 최저 지름은 몇 센치야? 10cm. 자, 10cm, 12cm 나가시면 돼요. 나가세요. 9cm. 9cm. 잘하셨어요. 몇 cm라고 여러분들? 9cm. 내가 무조건 머리에 넣어줄게. 알겠죠? 몇 cm라고 여러분들? 9cm. 우리 말구의 최저 지름 몇 cm라고? 9cm야. 근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몇 cm라 그랬지? 10cm. 근데 거기다가 보안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면 12cm라고 배웠잖아. 공부하셨네. 자, 그럼 여기서 말구라 그랬죠? 그럼 말구 옆에 이렇게 달리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 잠깐 봐줘. 이렇게 달리는 게 있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정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랬죠? 완철, 완금이라 그래.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볼트로 이 두 개를 딱 고정시켜. 그럼 하늘에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전선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이 가공전선로가 들어갔는데 그때 이 가공전선로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 여기 봐보세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공전선로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본 적 있을까요? 있어.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게. 전지 한번 봐줘. 그래야 공부가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안 봐. 이상해. 전지를 보면 아, 내가 시험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오히려 반대야. 전주를 많이 보면은 기억이 오래 남는다니까. 그럼 이런 것들 몇 개 있겠어? 이제 2개, 3개 달려있겠지. 삼상이니까요. 알겠죠? 그럼 현재 이 애자를 우리가 현수애자라 그래, 일단. 알겠죠? 일단 이렇게 기억해줘. 이러한 애자를 뭐라 한다고? 현수애자. 지금 바로 앞에 있어.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현수애자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LP애자, pin애자가 뭐냐면, 봐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 고정시켜준다 그랬죠? 그럼 방금 우리가 애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애자는 현재 뭐라 그랬지? 절면이라 그랬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랑은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어, 안 통하고 있어? 안 통하고 있잖아. 지금 얘랑도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고 있는 거죠. 그럼 통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와 이렇게 전선을 따로 구비해가지고 이렇게 접속시켜줘. 이걸 우리가 점퍼선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점퍼선. 그럼 이 점퍼선도 전선이니까 이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도 전류가 흐르니까 누가 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전상을 위해서 얘도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바람이 불게 되면 내가 우리 꼭대기 위에서 달랑달랑 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얘도 잡아줘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애자가 필요해. 그 애자가 뭐냐면 라인 포스트 애자인 pin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를 딱 대가리, 죄송합니다. 그 꼭 전주 머리에다가 딱 박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여기 중간에 애자를 달아.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들? LP애자. 그리고 라인 포스트 애자라 그래.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형태가 생긴 걸로 우리가 보셔야 돼. 알겠죠? 좀 더 가실 때 꼭 보시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LP애자, pin애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 알겠죠? 이 시험을 맞춰야 되니까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첫 번째야. 교재에 보이시면 pin애자는 이론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전압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LP애자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 사용 전압이 몇 자리를 써야 되냐면 60kV 이상을 써야 돼. 몇 kV라고 여러분들? 60kV야 이론적으로. 근데 책에는 66kV죠. 이거는 공칭 전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이론적으로는 몇 kV 이하다? 반드시 60kV 이하를 써야 돼. 근데 실제로는 이 피네자 라인 포스트 애자를 쓸 때 실제 사용 전압은요 몇 자리를 써야 되냐면 얘는 30kV 이하야. 몇 kV 이하라고 여러분들? 30kV 이하. 알겠죠? 그럼 봐보세요. 여기 지금 30kV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해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발전소, 변전소, 수용가 있죠? 여기 마지막 배전 변전소는 22,900 들어온다 그랬죠? 그 여기 포함도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라인 포스트 애자의 사용자는 몇이다? 30kV다 알아줘야 돼.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고른다면 기준은 몇 kV다? 30kV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단 이론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답은 30 하면 안 되겠죠? 몇 자를 써야겠어? 이제는 66을 써야 돼. 근데 본표적으로 답은 30kV가 더 시계맘에 잘 나온다는 사실 알고 가셔야 돼. 그리고 봐보세요. 애자라는 건 아까 전선을 잡아주고 고정시켜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각각의 애자의 전압선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들어온 전압이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고압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무슨 색깔이? 이 애자의 색깔이 달라져. 알겠죠, 여러분들? 아, 그래서 이게 고압이구나, 이게 특고압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밑줄 그어줘. 갑시다. 저압이나 고압이래. 뭐라고 여러분들? 저압이나 고압이래. 이 애자의 색깔이 만약에 저압이나 혹은 고압으로 들어온다. 피네자가. 그러면 얘는 색깔이 무슨 색깔 쓴다면 백색을 써야 돼. 백색.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이해됐을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전압이 저압이 고압에 들어온대. 그럼 이때 이 색깔을 몇 자리 써야 된다고? 백색이라고. 그럼 우리가 딱 색깔만 보더라도 아 고압이 저압 들어오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특고압이 들어온대. 뭐가 들어온다고? 특고압.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색깔 기억하시냐면 자주색을 기억하셔야 돼. 무슨 색깔이다 여러분들? 자주색.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저고압은 백색, 특고압은 자주색이고 이론적으로는 66kV 이하, 실제적으로는 30kV 이하구나. 여기가 피네자야. 피네자는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 시험에서. 알겠죠? 근데 피네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야. 뭐가 제일 잘 나온다고 이제는? 현수 애자가 잘 나와. 근데 봐봐. 애자는 이것만 외우면 된다니까? 피네자는. 알겠죠? 근데 현수 애자는 좀 외울 게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좀 현수 애자에서 좀 알아야 돼. 알겠죠? 우리 배전에서는 현수애자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러면 이제 송전에서는 현수애자가 어떻게 달려있냐. 여러분들 이 현수는 뭐냐면 우리가 내릴 현자야. 늘어놓다는 소리입니다. 혹시 우리 현수교 들어봤죠? 현수 막 들어보셨을까? 보통 현수 막 달 때는 어떻게 달아? 그냥 우리가 쫙 펼쳐서 달죠. 이렇게 달 때도 있고 또 건물로 이렇게 달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려놓다는 의미야. 그러면 그 형태꼴로 이 애자가 달려있다는 소리가 되겠어. 그러면 얘는 철탑이 있겠죠? 보통 제가 송전설로는 철탑이고 배전은 전주라 그랬잖아. 그럼 한번 송전설로 비교해 본다면 철탑 내가 그림을 잘 그리지만 딱 반만 그려볼게. 누가 봐도 철탑인 거죠? 자 보세요. 철탑이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럼 약간 내려놓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탑을 딱 보면 이 철탑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서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공전설로 같이 나가. 본 적 있을까? 오케이? 요걸 우리가 현수애자라 그래.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봐보세요. 지금 애자가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내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른 철탑 보면 이 현수애자가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현수애자야. 그럼 일단 이 현수애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특징. 첫 번째 있어. 우리가 이 특징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볼 크레비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다, 여러분들? 볼 크레비스. 자, 설명드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소켓 이렇게 있어. 자, 쉽게 말씀드릴게. 지금은 소켓을 쓰지 않고 볼 크레비스를 많이 쓰는데요. 소켓은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완성품이야. 완성품. 알겠죠? 그냥 이 통째로 얘를 완성품으로 그냥 달아버리는 거야. 근데 볼 크레비스는 좀 느낌 있지 않나? 여기 뭐가 있어, 여러분들? 볼이 있어. 동그란 형태야. 얘를 풀을 수 있어, 여러분들. 각각 애자 하나를 만약에 각각의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애자마다 자라는 데가 달라. 만약 얘가 마탱이가 죄송합니다. 얘가 좀 안 좋아 상태가. 그래서 얘만 따로 갈아주고 싶어. 그럼 얘를 돌려서 빼가지고 그 부분만 다시 돌려서 띄울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크레비스야. 쉽게 말하면. 그럼 얘는 뭐겠어? 그냥 완성품. 완성품에서 그냥 하나 딱 달아. 그래서 예전에 무식하니까 이걸 썼었어. 근데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뭘 많이 사용해? 얘를 많이 사용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봐. 현수애자의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본다고. 우리는 뭐가 있다고? 볼 크레비스가 있고 소켓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애자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 봐주세요. 애자 형태가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있어.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어. 이렇게 생겼거든. 간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달려있다고. 그러면 아까 이 구멍이 있다 그랬죠? 이 구멍이 뭐겠어? 얘가 일로 들어가겠지 또.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돌려서 뺀다 이 말이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를 볼크레비스를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 자, 얘가 장력이 항상 기억하실게. 장력이 클 때야. 여러분들 뭐라고? 장력이 클 때 우리가 장력이 크면 얘를 1년 혹은 2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1년 혹은 2년으로 사용이 가능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선 무겁죠? 무겁잖아. 왜냐하면 전압이 높으니까 굵기도 굵고 우리가 알루미늄을 쓰긴 하지만 굵기가 굵다 보니 그 자체 무게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바람도 불면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눈도 내리면 더 많이 쌓이겠죠. 왜요? 배전보다는 길이가 더 기니까 눈이 쌓이면 더 많이 쌓인단 말이야. 그럼 더 무게가 더 길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량을 반대로 쪼갤 수 있어. 봐보세요. 1년이래. 1년이래. 지금 1년은 이렇게 계좌가 1년로 우리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1년이라 그래. 그럼 2년이면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자를 설치해서 그 애자의 우리가 부분을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분담하게끔 설치하는 게 2년이라 그래. 이해됐죠? 그러면 3년도 있겠죠? 근데 이때까지 제가 전기 공부하면서 3년은 보지 못했어. 마네킹은 2년까지 봤어. 그래서 얘는 1년, 2년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장력이 너무 크거나 하중이 쉽게 받을 때는 우리가 1년과 2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 됐을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여기 보세요. 현수애자의 단면적을 물어봐. 이것이 제일 잘 나와. 이거는 독단적으로도 나와. 현수애자의 뭘 물어보면 여러분들? 단면적을 물어봐. 요게 요즘에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현수애자의 특징이 아닌 것 물어봤어, 보기에. 그럼 이런 것들이 말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장력이 적을 때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말로 바뀌어서 나왔어. 근데 지금은 이 3번이 따로 잘 나와. 그러니까 3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현수애자의 단면적이 뭐냐? 지금 봐보세요. 요거 좀 동그랗게 생겼겠죠?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쉽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반풀 모양처럼 생겼어, 사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 단면적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단면적을 아래에서 보잖아? 단면적 아래에서 보면은 현수애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동그라미로. 알겠죠? 그때 요 단면적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현수애자 단면적은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다 잘 나와.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우리가 몇 자리 쓰냐면 254mm가 있어. 몇 자리가 있다, 여러분들? 254mm.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91mm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현수애자가 단면적이 254mm짜리도 있고 191mm짜리도 있다고 지금. 알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봐보세요. 이 현수애자의 단면적 중에 여기 보시는 이 254mm짜리는요, 이상하게 자격증 책에서만 이렇게 적혀 있어. 제가 공부했던 전공 서적이나 한전 책자에 있는 내선 규정을 보면 현수애자의 단면적은 254로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250mm로 되어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맞을까? 여러분들, 일단 이 애자는 누구 거지? 한전 거야. 그죠? 그럼 당연히 한전 규정을 선정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 보기에 250mm짜리가 있다. 그럼 그걸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 보기에 250, 254가 있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 알겠죠? 한 번 적이 나온 적 없지만 만약 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뭘 찍어야 돼? 250 찍어야 돼. 그걸 틀렸다. 그러면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지. 이거는 250이다라고 해야지. 내선 규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254가 250이 둘 중 하나 있다. 그럼 그 두 개 찍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이 말이야, 지금. 그리고 191mm짜리도 있어. 그러면 괜히 우리가 피곤하게 얘 두 개의 굳이 길이가 다르게 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이유가 있어. 가자. 이 현수애자는 254짜리, 250mm짜리를 쓸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전압선 지지야. 뭘 지지한다고? 전압선 지지. 책에 적혀 있죠? 얘는 반드시 전압선을 지지해주는 애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에 전선들이 가공전선이 들어가 있죠? 이 가공전선이 얘가 무슨 선이라는 소리야? 전압선. 이 전압선을 지지할 때는 몇 짜리 쓴다고? 250mm짜리 쓰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191mm짜리 쓸 때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성선 지지야. 뭐 지지한다 여러분들? 중성선. 그래서 191mm짜리는 중성선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애자의 특징이 있어. 이 현수애자는요, 개수죠. 이 개수. 개수가 뭘 의미할까 여러분들? 개수. 요 개수를 말하는 거야. 이 개수로 철탑에 뭘 할 수 있다? 전압을 알 수가 있어.
전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이야? 여기 딱 철탑에 현수회자가 이렇게 1연으로 되어 있다 가정하고 이 철탑에 하나, 둘, 셋, 넷 달려있어. 오, 저 철탑이 몇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 얼마나 멋있어. 봐봐. 엄마 이거 154 철탑이야.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죠? 우리가 유식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현수회자의 개수로 철탑의 전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봐보세요. 얘도 또 시험에 잘 나와. 이번에.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볼까? 여기서 봐보세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 요거지. 개수가 되겠지. 개수에 따라 전압을 알 수 있으니까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철탑이 154냐, 345냐, 765냐 다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따로도 물어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갑시다. 만약에 현수회자가 2개에서 3개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러면 얘는 전압이 이렇게 불러. 22나 혹은 22,900kV를 쓴다. 알겠죠? 그러면 딱 봐봐. 이제 우리가 딱 길 가다가 철탑이 보여. 2개밖에 안 들었어. 야, 저 22,900이야. 얼마나 멋있어.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고. 2개, 3개는 몇이라고? 22,900. 자, 그 다음에 얘가 보통 4개에서 보통 우리가 6개래요, 여러분들. 4개에서 6개. 맞아요? 그러면 얘는 몇 짜리 쓰냐? 66kV짜리 써. 몇 짜리 쓴다고? 66kV. 근데 책마다 약간 조금 오차는 있어. 근데 당연히 시험 볼 때는 이 범주안이 나오겠죠. 이 범주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이 현수회자의 개수가 만약에 9개에서 몇 개가 있냐면 11개가 있대. 9개에서 몇 개가 있다? 11개가 있대. 그 11개일 때는 반드시 우리는 몇 자리 써야 되면 154를 써야 돼. 뭘 써야 된다, 여러분들? 154. 알겠죠? 그리고 보통 18개에서 23개 정도의 현수회자를 사용한대. 그러면 얘는 몇 자리 쓰냐? 345kV를 써. 몇 자리 쓴다고? 345kV.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개에서 보편적으로 한 44개 정도인가? 이 정도 되게 되면 얘는 몇 자리 쓰겠어요, 여러분들? 765kV를 써. 그래서 이렇게 현수회자의 각각의 개수에 따라 뭘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철탑에 뭘 할 수 있다? 전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는 크게 따지면 3가지입니다. 갑시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현수회자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물어봐. 그러면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현수회자는 단면적을 물어보는데 그 단면적을 물어볼 때도 있고 그 단면적에 따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전압선 지진지 중성선 지진지 구별하라 그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그 철탑의 공칭 전압을 알 수 있는 게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수회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현수회자 밑에 보시면 현수회자 종류가 몇 개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애자 하면 송전선로는 현수회자, 그리고 애자 하면 배전선로는 뭐가 있다? pin해자 혹은 라인포스트 해자 하면서 현수회자까지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각각의 특징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기에 나오고 요것도 실기에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아직까지 실기 시간에 나온 적이 없어. 얘는 필기용이지만 여기 왼쪽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숙지하고 가셔야 돼.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거 많이 했어.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애자에 관련된 거의 한 70%는 끝난 것 같아. 근데 조금 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아직 할 게 하나 더 있어. 알겠죠, 여러분들? 그거는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게요. 아시겠죠? 10분간 쉬었다 합시다.